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균형류 첫 번째 시간으로 직윤풍, 관성풍, 선형풍, 경도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경도풍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런 경도풍 방정식이 있었죠. 여기서 R분의 V제곱은 이제 원심력, FV는 전향력, 그리고 마이너스 dn분의 d파이는 이제 기압경도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윤풍이란 이미 3단원에서 배웠었죠. 전향력과 기압경도력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 직윤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이 0이고 전향력과 기압경도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 직윤풍이다. 그래서 그때 바람을 VG라고 하면 마이너스 F분의 1 dN d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압좌표계인 거죠. 반면에 고도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로 F분의 1 dn분의 d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전향력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직윤풍이 분다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전향력, 여기는 기압경도력. 그래서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 직윤풍이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직윤풍,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다. 관성풍은 기압경도력이 없을 때 원심력과 전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부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R분의 V제곱은 더하기 FV는 0이고요. V가 하나씩 소거되면 V는 마이너스 FR. 그러면 R은 마이너스 F분의 V죠. 정의에 따라서 V는 항상 양수이고요. 그건 정의이고, 북반구에서 F는 양수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R은 음수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의에 따라서 R이 음수라는 거는 시계 방향의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남반구라면 R은 양수라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되겠죠. 주기를 또 살펴보면요, 몇 시간 또는 며칠에 한 번씩 회전을 하냐라는 건데요. 주기 p라는 거는 2파이r을 속도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v분의 r은 마이너스 f분의 1이라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요, f분의 2파이 이렇게 주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죠. 그래서 2오메가 사인 파이분의 2파이다. 이를 하나씩 소개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메가의 정의가 2파이의 각도를 하루 동안 도는 거잖아요. 오메가가 지구 자전각 속도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하루 동안 도는 도는 각속도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2파이분의 오메가분의 2파이는 하루이니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2 사인 5분의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5분의 반일,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90도인 곳에서는 주기가 2분의 1일이죠. 12시간. 그리고 30도인 곳에서는 사인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24시간이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주기가 짧아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 관성풍이 어디에서 잘 부냐라는 건데요. 발생 빈도를 보면 저위도에서가 중위도에서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후학적으로 저위도에서는 기압경도력과 수평온도 경도가 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발생 빈도는 해양에서 더 많아요.
해양에서 더 많다. 왜냐? 회양에서 역시 기압 경도력이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지구과학 임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여기서의 위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58도, 북반구 58도와 북위 29도죠. 그래서 북반구에서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북반구에서는 관성풍은 시계 방향으로 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흐름이 둘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관측되는 운동의 명칭을 쓰라고 했을 때는 관성류 또는 회영이니까 관성류라고 하는 게 바람보다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관성류, 운동 경로,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서 사르가소해에서 관측된 것을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주기가 짧은 게 요게 더 주기가 짧겠죠. 같은 시각 동안 더 많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주기가 짧다. 고위도와 저위도 중에서 어느 쪽에서 주기가 더 짧냐라고 했냐면 고위도에서 더 짧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가 위도가 더 높은 발트해, 나가 사르가소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다음 선형풍입니다. 선형풍은 전향력이 무시된 상황에서 원심력과 기압 경도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전향력보다 원심력이 더 클 경우인데요. 이때는 운동 규모가 작을 때 가능합니다. 운동 규모가 작을 때 전향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규모가 작다면 당연히 전향력이 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토네이도와 같은 좀 작은 규모의 현상이 되겠고요. 회전 방향을 보면 이거는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은 항상 안쪽으로 작용하고 원심력은 항상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기압 경도력이 안쪽으로 작용하니까 안쪽은 항상 저기압이어야 돼요. 저기압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 방향은 왼쪽 그림처럼 반시계 방향도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시계 방향 흐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흔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붙는 상황이 더 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여기 95%, 오른쪽은 5% 정도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도풍인데요. 경도풍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있죠. 제 책에서는 기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니은번의 과정이고요. 기억번, 비관성계에서 보는 거죠. 우리 계속 원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기압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 공기덩이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회전하는 공기덩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 관성계는 멀리서 봤을 때 또는 지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기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관성계에서 보면 이런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그림과 같이 기압 경도력은 원심력과 전향력의 합이죠. 기압 경도력은 원심력과 전향력의 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압성 경도풍의 경우에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의 합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심력은 항상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전향력은 이 흐름의 오른쪽 90도 방향, 북반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90도 방향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 90도 방향, 그리고 기압 경도력은 항상 저기압 쪽을 흐르는
저기압 쪽을 향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균형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 서로 같을 때 PGF가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서로 같을 때 어디에서 더 바람이 셀 거냐라는 건데요. PGF가 서로 같다면 전향력이 풍속 전향력이 FV 풍속과 비례하니까 전향력이 어디서 더 클 거냐 하면은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당연히 더 크겠죠. 네,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직윤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성계. 관성계는 지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계인데요. 이때는 원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심력이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심력은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구심력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심력은 항상 안쪽으로 작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전향력의 크기보다 더 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고기압성 경도풍의 상황에서는 역시 구심력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뺀 값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압 경도력이 서로 같을 때 어디서 전향력이 클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더 크겠죠. 구심력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네,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더 작게 되고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더 커야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전향력이 더 크고 그에 따라서 풍속도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심력이 이렇게 기준계가 다른 것일 뿐이지 단순히 구심력은 마이너스 원심력이다 라는 식을 대입해 가지고 여기에 넣으시게 되면은 되게 식이 이상해져요. 마이너스 저기압성 경도풍이 한번 식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원심력은 PGF 빼기 CO다. 그래서 전향력은 PGF 더하기 원심력 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식이 서로 다르죠. 네, 요 식과 요 식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단순히 기준계가 이렇게 공기덩이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윤풍과 경도풍의 크기 비인데요. 경도풍 방정식 R분의 V제곱 더하기 FV는 마이너스 dN d파이. 네,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일단 직윤풍에서 배웠듯이 R분의 V제곱이 0일 때 부는 바람이 직윤풍이니까 이렇게 FV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FV를 한번 나눠보면요. FR분의 V 더하기 1은 FV로 나누니까 V분의 VG 이런 식이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V는 항상 0보다 크고요. 여기에 따라서 R이 양수인 저기압성 경도풍에 대해서 R이 양수니까 이게 1보다 크겠죠. 그래서 VG가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더 크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R은 음수인 고기압성 경도풍에 대해서는 이게 1보다 작게 되니까 VG 이게 1보다 작게 되니까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이런 관계를 이러한 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FR분의 V 플러스 1은 V분의 VG 이런 식으로부터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직윤풍 3단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3단원에서는 동서남북 방향의 지균풍의 식을 배웠었죠. 그래서 로 F분의 1 dy dp. 남북 방향 지균풍은 로 F분의 1 dx dp. 이거는 이제 고도좌표계에서였죠. 그 다음에 기압좌표계에서는 UG는 마이너스 F분의 G dy dg. VG는 F분의 G dx dg. 이거는 기압좌표계. 그 다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직교좌표계 또는 카테시안 좌표계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균풍의 자연좌표계에서는 간단하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당연히 나눌 필요가 없죠. 고도좌표계에서는 로 F분의 1 dn dp. 다음 이거는 고도좌표계고요. 기압좌표계에서는 VG는 마이너스 F분의 G dn dg.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좌표계. 그 다음 관성류. 기압 경도력이 없을 때 전향력과 원심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다. 해양에서가 잘 일어나고 대기에서는 저위도에서 더 잘 일어난다. 중위도보다는 저위도에서 더 잘 일어난다.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의 흐름이었고요.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었죠. 다음 주기가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위도로 갈수록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선형풍에 대해서는 전향력이 없을 때 원심력과 기압 경도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바람이다. 대표적인 예가 토네이도이다. 그 다음 저기압을 중심으로 고기압 중심이 될 수가 없고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 흐름이 모두 가능하다. 다음 경도풍. 세 가지 힘이 모두 평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 되겠고요. 이런 순서 되게 빈줄이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